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축구 한일전. 네, 한국 축구가 일본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패했는데요. 유럽 선수들이 대부분 결장했다,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너무 졸전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 눈물을 흘린 남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축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한국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세계와 교류했다면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유럽에 3명쯤 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오, 그렇군요. 정말 손흥민급 선수가 3명,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그렇게 3명이었다면 그중에 1명만 와서 뛰었어도 한일전 양상은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생각할수록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나라 축구사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차범근이죠. 유럽에서 그냥 붐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국위선양이었습니다. 네네. 당시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이모순 미용 명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네. 이분은 70년대부터 국제 미용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분 이야기에 따르면 88년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너무 낮았다고 그래요. 어딜 가도 일본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고요. 국제대회에서 이제 참가를 하면 참가국 국기를 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팀이 참가를 했는데도 태극기가 없더랍니다. 오. 그래서 영어가 짧아서 하기도 못했다 하면서 네. 너무 서러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차범근이라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가 유럽을 휘젓던 시대의 일입니다. BTS나 기생충, 그리고 미나리의 시대죠. 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인들에게는 차범근 선수가 대한민국보다도 더 유명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 차범근 선수의 활약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죠. 근데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차범근 이후에 박지성 선수가 나오기까지 해외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국 선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긴 공백기가 있었죠.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꽤 긴 기간 동안에 왜 그랬을까요? 이 차범근 선수가 한국 선수의 어떤 가능성을 증명한 셈일 텐데 왜 유럽 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국 선수가 그동안에는 계속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그럴 뻔했던 선수는 있습니다. 네. 잠깐 설명하면 1986년 월드컵에서 차범근 선수하고 같이 뛰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선수가 넣은 골이 BBC 선정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베스트골 10위에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유벤투스가 6년 동안 쫓아다닌 유망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한국 축구 선수로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졌던 선수가 차범근이라면 이 선수는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어느 선수입니까 도대체? 네. 얼마 전까지 포항하고 인연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팀을 이끌었던 최순호 감독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유벤투스에서 6년을 그렇게 눈독을 들였을 정도라면 당장 유럽으로 갔을 것 같은데 국내에 머물렀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이 병역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는 국내에서 5년간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최순호는 아시아 청소년 축구 선수권 우승으로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남았습니다. 근데 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선수로서의 매력이 대폭 줄어든 상태가 됐습니다. 어릴 때는 유망주로서 이렇게 가능성 때문에 컨택을 하지만 절정의 기량을 보여줘야 되는 나이가 돼버렸고요. 또 그런 만큼 분위기가 시들해졌습니다. 또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야구의 최동원 선수도 병역법 규정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고서도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80년대에 이미 박찬호라든지 손흥민급의 선수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병역법이 바뀌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억지스러운 법 때문에 2002년 이전까지 축구가 긴 정체기를 겪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팀이 못한 건 아니거든요. 94년 월드컵에서 가장 아깝게 16강 진출에 실패한 팀으로 거론되기도 했고요. 99년엔 친선 경기였는데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브라질 팀을 1대0으로 꺾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차범근의 영광을 재현한 스타는 탄생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대표팀 경우에 2002년에 4강 이전에 네.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세계 축구에서의 족적만 놓고 보면은 최순호 선수가 이 해외 진출에 실패한 그 즈음부터 박지성 선수가 또 유럽으로 가기까지의 그 시간을 좀 잃어버린 한 20년이라고 좀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한 세대가 네. 뭐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축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도 똑같은 일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내에서 공을 차든 해외에서 공을 차든 그게 무슨 차이겠다고 법으로 출국을 묶어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이거는 경제인들이 지적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갖가지 규제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서 예를 하나 찾아보면 조선에 도자기 산업이 있습니다. 이 도공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조선에서는 법으로 도자기 기술을 세습하도록 했습니다. 이 도자기 기술이 어렵다는 걸 인정한 까닭이었습니다. 또 부역도 면제를 해줬고요. 여기까지 읽으면 도공을 대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도자기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막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습을 강제하고요. 네. 부역을 면제하면서 달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잖아요.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규제만 있고 그에 걸맞는 대우도 없었던 데다가 이 도자기 산업을 국내용으로만 좀 활용했던 그 세월이 빚은 비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이 네. 일본에 가서 정착을 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정착한 지역은 도자기를 세계에 팔아서 일본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앞선 지역이 되었고요. 나중에 또 소위 메이지 유신 성공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지역에서 값싼 그릇을 굽던 일본인 도공이 있었거든요. 네. 거의 추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도공 때문에 싸구려 기술자로 전락해 버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도자기 기술로 세계와 교류했다면 얼마나 큰 부를 이루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아쉽죠. 정말 도자기 기술 하나만 잘 활용을 했었어도 비극의 좀 근대사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이 시대의 차범근 혹은 최순호를 꼽으라면 많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BTS를 들고 싶습니다. 네. 이 병력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죠. 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순의 경우처럼 20년, 30년 뒤에 우리 사회가 2020년대에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면 훨씬 더 강한 문화 강국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문화든 뭐 어떤 경제 분야든 간에 뭐 조선시대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었던 도공들의 흑역사 혹은 80년대 최순호라는 걸출한 인재를 좌절시켰던 어리석은 규제나 판단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축구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차범근이라는 성공 이후에 손흥민이 등장하기까지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잖아요. 뭐 그 외에도 어떤 분야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